김근성 선수님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코멘트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혁이삼님, 음, 이분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야. 그치. 사실 이분이 그 직전에도 관심 되게 많이 받았던 분이더라고. 1차 대회 때. 그치. 이분도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빠른 매매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음, 이분은 전형적인 돌파 매매 스타일이야. 완전 돌파 매매 스타일인데 또 승률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손익비도 그냥 진짜 딱 평균 수준이더라고. 근데 이분은 좀 약간 손익비를 빼고, 이분은 비중이 좀 그 먹을 때 비중을 많이 넣고, 손실 거래에서는 비중이 낮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그 비중 조절로 오히려 수익을 더 극대화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이른 매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크지가 않아. 매매 비중이. 보면은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코아시아 어, 6천만 원, 그리고 마이더스 AI나 EDC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1천만 원대. 근데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 1억대가 아마 두 종목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크게 먹는. 그래서 크게 먹는 케이스랑, 그리고 이제 이분은 타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매매 타입을. 음, 그러니까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통 3% 뛰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음, 비중을 적게 들어간 거는 한 7, 8% 이상 좀 끌고 가는 경향도 있어. 그리고 그래서 이분은 레버리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 그래서 매매 내역을 딱 보면 딱 전형적으로 뭔가 돈이, 그러니까 약간 좀 올라갈 때 붙는 스타일?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그리고 난 사실 이분 매매에서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음. 이분은 하루 종일 매매하더라. 맞아. 이분은 신기한 게 그 왼쪽에 매매 내역 시간대 보면 다른 사람과 되게 다르게 어, 골고루 분포돼 있어, 정말. 그치. 9시, 10시, 특히 12시는 밥 먹어야 되니까 아마 안 했던 것 같고. 식사 시간 그리고 어, 시간에는 시간의 꾼들한테 맡기고 나머지 시간대는 거의 골고루 매매를 했다고 그러니까 보는 게 맞지. 신기하게 보통 9시, 10시 집중돼 있는데 이분은 그냥 하루 풀로 쭉 그냥 기계처럼 음 다 보시고 매매를 하셨어. 그래서 좀 그게 좀 특이하다. 어떻게 보면 고액 버전의 캐리님이랑 되게 비슷한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여기 매매 타점에 보면 음, 나무가부터 보면 사실 여기에 내가 그 6.5억이라고 적어놨잖아. 어, 근데 여기 좀 이분 스타일이 어떠냐면 처음에 매수는 물량이 적어. 음, 그리고 마지막에 베팅의 물량이 확 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살살살 긁다가 음. 마지막에 비중을 확 긁어서 신호탄을 이분이 쏘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면서 예전에 어. 그분이랑 비슷하네. 예전에 그 냉정골 온수골님. 그분도 되게 공격적인 음, 매매하시던 분이지. 음, 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뭔가 보고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한 번에 뭐 2, 3억을 긁더라고. 그치. 보통 마지막 부분에서. 음, 그래서 그때 아마 2, 3억 긁은 걸 보고 따라도는 스캘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막 점점 복잡해질 때 3% 뛰기 하고 나가는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아. 쭉 어? 보면.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음. 되게 유의미한 숫자가 짱 박혀 있는 호가창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 굵게 이렇게 딱 방어벽이 어, 있잖아. 딱. 그 호가를 스스로 따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호가는 스캘퍼들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음. 그러니까 어. 피라니아가 이제 피나는 소나 이런 거 한 마리 딱 물면은 완전 사라질 때까지 물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피라니아가 물 수 있는 상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신 거지 스스로. 음. 그래서 봤을 때 종목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실적 재료가 있거나 음, 아니면 이슈가 있던 종목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나름 그 종목 안에서 신호탄을 이분이 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난 이분도 매매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음. 어떻게 보면 나랑 매매 스타일이 완전 반대거든. 그치. 그러니까 딱 보면 둘 다 천상계 트레이더지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 어, 딱 완전히 다른 방향에 이분은 이렇게 공격적인 스타일로 하고 계시니까 시장가로 이제 딱 긁고 매도하고 긁고 매도하고 보통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건 진짜 한 3% 4% 정도 익절을 계속 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사실 이분 매매는 나도 좀 많이 보긴 했어. 근데 음. 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좀 그냥 그러니까 참고하는 솔직히 좀 수준. 어, 약간 좀 쫄려.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비중을 조금 들어가면 괜찮은데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확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물량을 한 번에 내가 봉을 하나 만들면 어, 이게 후속 수급이 들어와 주면 다행인데 안 들어오면 혼자 그냥
윗꼬리 만들고 물려서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 있잖아. 나가지도 못하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요런 매매 스타일은 두 가지가 다 음. 필요할 것 같아. 담대함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할 것 같아. 맞아. 되게 배짱도 크고 실력도 좋은 사람들은 이런 그 혁이삼림 매매를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분과 다르게 이분은 또 금액이 큰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 보면 이게 결과를 보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대담한 사람이다. 내가 진짜 간이 엄청 큰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매매 참고하면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겠지. 밑에 이거 우리 엔터프라이즈 음, 요것도 보면 이게 사명이 바뀌었더라고. 원래 우리 조명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 엔터프라이즈로 나오긴 하는데 요것도 보면 그 매수가 살살살살 나와 있잖아. 그치. 요때 살살살살 매수하다가 마지막에 확 지르셨어. 보면 이 거래량 중에 가장 어, 유의미한 어, 시간대도 가장 매매가 없을 시간대거든. 이제 매매 그래서 이제 슬슬 늘어날 시기.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같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분이 자 지금 갑니다 하고 딱 호가를 긁어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직전에 비중을 확 실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 딱 3% 정도 익절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 대충 요 거래량 다 합치면 한 40만 주 정도, 한 50만 주 정도 될 것 같고 50만 주 곱하기 2,000원 하면은 한 10억 정도 되겠지. 근데 거기서 3억 4억이라고 하면 본인이 신호탄을 쏜 게 맞지. 근데 그치? 요런 매매가 문제가 뭐냐? 돈 없으면 못 하거든. 그치? 근데 돈이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매매도 없긴 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시그널을 만들 수는 있잖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은 실력이 좋으니까 이게 가능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결과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나 혼자 신호탄 쏘고 누가 안 붙으면 진짜 난감해지잖아. 그치? 근데 어느 정도 약간 재료나 그런 것에 대한 좀 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 되게 이 매매 잘 종목은 하시는 분이니까. 음, 다음 것도 한번 볼까? 진시 에너지? 요건 또 특이하게 또 이런 거는 또 눌림목에서 매수를 좀 하셨더라고. 요거 나도 매매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 항상 쏘기 직전에 보면 살살살살 긁다가 확 지르는 거, 그 패턴. 음, 요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매집을 좀 하다가 이제 적당히 지금 갈 때 됐다 싶으면 어떤 호가의 물량을 확 먹는. 되게 매력적인 매매 스타일을 두 가지를 다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음, 아까 방배동 선수님은 사실 자기가 받는 용도만.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하던 매매 말고 다른 매매를 했을 때 실패하셨잖아. 어, 근데 또 혁인삼님은 둘 다 성공을 하셨단 말이지. 근데 그치.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별로고 요게 아니라 사실 기술적으로 완성돼 있으면 결국 뭐 어느 쪽으로 가도 성공은 할 수 있다. 근데 좀 더 어렵고 그런 매매를 하던 혁이삼님이 뭐 좀 더 잘 되셨지 결과적으로만 보면. 근데 음. 나는 솔직히 방배동 선수님 매매 원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그 공격력이 센 매매냐, 그치. 방어력이 센 매매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이사님은 공격력이 센데 항상 공격력이 센 거는 보통 방어력이 약한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그치 들어서 그치. 내가 공격을 선빵을 때렸는데 그게 빗나갔어. 음 그러면 이제 내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문제가 있고 반대로 방어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맞고 버티다가 상대방이 쓰러지면 그때 딱 마지막 카운터 한 방 막판에서 빡.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좀 전술의 차이 음 그렇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설명이 쉬운 것 같네. 딱 그래서 혁이삼님은 공격 비중이 높고 음 방배동님은 약간 수비력 비중이 높다. 약간 좀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뭐 혁이삼님 매매는 이런 식의 매매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한국석유라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비중이 적어 확실히 막 1,000만 원 단위 매매야.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 거는 끌고 가고 아까처럼 비중이 막 억 단위로 돌아가는 거는 짧게 매매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가 좀 다른 의견인데 비중이 커서 짧게 잘랐다 혹은 비중이 작아서 길게 끌었다 요것보다는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되는 종목은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신 것 같고 변동성이 좀 적당한 수준 혹은 좀 작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은 종목들은 좀 베팅을 좀 세게 해서 전체 수익 금액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신 것 같아. 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변동성이 크면 아무래도 비중을 낮게 가져가도 수익을 크게 먹을 수가 있고, 그치. 변동이 낮으면 낮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고정이네. 그러니까 내가 매매당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변동성에 따라서 맞춰 놓고 음. 베팅을 하는 딱 그렇게 보면 아, 해석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서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되게 클 종목이었잖아. 그동안 변동성도 되게 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슈 자체도 변동성이 되게 클 걸로 예상되는 이슈였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되게 많이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비중을 좀 작게 베팅을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니까 되게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란 말이지.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되고 호가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종목이니까 적게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신 거고, 호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변동성도 좀 크지만 또 호가를 충분히 따주니까, 호가를 충분히 받아주니까 베팅을 좀 세게 하셨다가 손실을 내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분도 확실히 그러니까 수익이든 익절이든 손절도 보면 원하는 흐름이 아니니까 원래 뭐 올랐으면 익절이 됐겠지만 빠진 거 보면 정말 과감하게 다 그냥 정리를 하신 걸 볼 수가 있네. 그치. 그리고 이 매매하신 종목들 한번 쭉 생각해 보면은 뭐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되게 호가를 덜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 되게 호가창 얇은 거거든 얘네들. 그치. 이런 거는 좀 마이너한 어. 종목들이잖아.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매매하신 거 보니까 진짜 확실히 고수는 고수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더더욱이 느껴지지. 그리고 아까 그 변동성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손실날 종목은 매매 금액이 작고 수익난 금액은 매매 금액이 크다는 거 보니까 좀 그게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설명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도 그러니까 확실히 설명할 수 있지. 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비중을 살짝 넣어서 매매를 해보고 확실히 이게 자신 있고 아 이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한 거는 비중을 세게 베팅해서 확실하게 매매를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좀 상반된 매매 스타일이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으셨던 두 분의 얘기를 좀 우리가 해봤는데, 두 분 매매를 보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뭐 공격이든 방어든 도구든 돌파든 눌림이든 뭐가 이 뭐가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 어차피. 그치?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전장이 언제냐 그거를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공격적으로 가야 되고 공격적이 지금 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는 오히려 뭐 매매를 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거가 좀 일반인과 이런 분들의 좀 차이가 아닌가.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잘 맞는 무기, 자기한테 잘 맞는 방패를 잘 갈고 닦아서 잘 쓰면서 자기한테 맞는 장에서 올바르게 잘 쓰시는 분들이 진짜 잘하는 분들이고, 맞아. 그런 분들이 우승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보면 막 댓글로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 막 음. 뭐 뭐는 틀렸다, 뭐가 맞다 이렇게 싸우는데 나는 그거 별로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보거든. 나도 그래. 나도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라는 싸움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적당한 성과를 내는 거는 결국 그게 답이잖아. 그치? 어떻게 하든 이분은 이렇게 해서 다 굉장한 성과를 내신 분들이고 응.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뭐 정답을 찾기보다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정답은 본인 스스로한테 있는 것 같기도 하네. 그치. 정답은 자기한테만 있다. 스스로 뭔가 훈련을 하고 결국 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경험치를 쌓고.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결국 자기가 되고 싶은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매매를 정확하게 일단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매매에 도달할 수 있게끔 좀 연습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좀 고수가 되시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형이랑 나랑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그래도 나는 이분의 어떤 매매가 궁금하다, 또 이분의 어떤 매매가 궁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참고해서 그분 매매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이 성공하신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가려면 어떤 걸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나? 일단 뭐 이 자료는 카페에 이번에도 올라가니까 네 카페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사실 뭐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 궁금할 때가 계속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아서 그 왼쪽에 종목 리스트 있으니까 보고 직접 더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올라갈 거니까 다운 많이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카페에 올리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회원도 다운받을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하긴 할 건데, 만약에 요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에 키움에서 제공한 걸 저희가 1차 가공을 한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추가 가공을 하시지 않고 이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실 때는, 저희가 요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것만 좀 남겨주시고, 만약에 이걸 2차 가공을 본인들이 뭐 자기한테 맞는 방향으로 2차 가공을 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뭐 저희보다는 새로운 원작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키움증권이라는 그 레퍼런스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